2경기, 2번의 패배, 그리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때린 2번의 충격이었다. 코트디부아르 축구 국가대표팀에 이어 오스트리아 축구 국가대표팀까지 대표팀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라 결과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잃었다. 그라운드는 더 이상 투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혼란과 불안, 무력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이 가장 냉혹한 시선 속에 놓여 있다. 한때 전설이었고 한 세대의 자부심이었던 그는 이제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드는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월드컵에서 대표팀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만든 감정적인 도박일 뿐인가?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선택인가? 축구는 명성을 보존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축구는 전쟁터이며 모든 실수는 즉시 대가를 치른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패배가 단 한 번의 개인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체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결과다. 이 시스템은 수비인지 공격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다. 전술인지 아니면 그저 즉흥적인 플레이인지 알 수 없다. 지금의 한국 대표팀은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바다로 나간 배와 같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목적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기대됐던 3백은 이제 완벽한 함정이 되었다. 대표팀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갇힌 셈이다. 올라가면 수비가 산산조각 난다. 내려서면 공격은 완전히 막혀버린다.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더 문제는 이 흐름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팬들은 단순히 분노하는 수준이 아니다. 혼란스럽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은 왜 졌나? 를 넘어 이 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로하고 있다. 경기를 볼 때 최소한의 전술적 방향성과 팀 색깔은 보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처럼 보인다. 연결이 없다. 전술적 정체성도 없다. 무너지는 시스템을 개인 능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노력들이 실패하면 그들은 쓰러지고 도와주거나 길을 알려줄 사람도 없다. 코트디부아르전, 오스트리아전. 각 경기는 팬들의 가슴에 차가운 물을 부은 듯한 충격이었다. 자부심 대신 팬들은 찡그리며 소름 끼치고 한숨만 내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전설이었던 홍명보가 모든 비난의 중심에 서 있다. 전설이 도전받고 감독 경력에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할 때 더 이상 존경이 아니라 의심과 분노가 따르고 있다. 정말 능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관중석에서, 카페에서, 언론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답은 여전히 없다. 방향을 잃은 팀, 길을 잃은 전술, 경력에서 가장 큰 폭풍을 마주한 감독. 한국 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희미한 희망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것인가? 3백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전술을 보지 않는다. 대신 무력한 악순환을 본다. 수비는 산산조각, 공격은 마비. 이제 이것은 실험이 아니다. 이것은 빨간 경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가 전체에 울리는 경보다. 이 느낌은 한국 팬들의 가슴을 옥죄게 만든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운명의 순간이다.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설이 벼랑 끝에 선 팀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 팬들의 분노 속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략적 역설이 나타났다. 홍명보의 선언문처럼 보였던 300 포메이션이 사실은 탈출구 없는 악몽으로 드러난 것이다. 윙백이 올라서면 뒤 공간이 찢긴 듯 드러나고 수비진은 계속해서 치명적인 빈틈을 노출하며 상대에게 폭포처럼 공격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윙백이 수비를 위해 내려서면 공격은 완전히 막히고 조직적인 공격을 전개할 병력이 부족해 돌파 시도는 단독 노력으로 남을 뿐 모두 헛수고가 된다. 결과는 끔찍한 전략적 악순환이다. 공격은 마비되고 수비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연속된 실수들이 실망의 연쇄를 만든다. 팬들은 경기를 마치 공포 영화처럼 바라본다. 매 순간 심장이 조여오고 수비진이 계속 무너질 때와 선수들이 공을 돌리며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심장이 요동친다. 한때 전설이었던 홍명보는 이제 감독석에 서서 자신의 정신적 자식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설득할 만한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한국의 공격 또한 전략적 재앙이다. 최근 2경기에서 대표팀은 단 한 번의 명확한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며 그 이후로 완전히 침묵했다. 전개 패턴도 체계적인 공격 전략도 없고 모든 것이 단절되고 혼란스러운 패스에 불과하며 전적으로 운에 의존하고 있다. 골문 접근 전략은 거의 잊혀진 듯하며 남은 것은 모호한 2가지 주문뿐이다. 이강인에게 공을 전달 또는 손흥민이 돌파를 만들어내길 기다려라. 프로팀이 개인의 영감과 순간적인 돌파에만 의존하는 경기 시스템도 전략도 계산도 없는 이것이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냉혹한 현실이다. 매 플레이, 매 움직임,
매 전략적 결정은 충격적인 순간이 된다. 수비진은 치명적인 빈틈을 드러내고 공격진은 무력하게 막히며 홍명보의 자부심이었던 300 포메이션은 반복되는 악몽으로 변한다. 팬들은 전략적 역설의 악순환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측면을 올리면 수비가 무너지고 낮추면 공격이 사라진다. 공격하려면 뒤가 노출되고 수비하려면 공격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다. 탈출구 없는 악순환, 바로 그 전설적인 감독이 만들어낸 함정이다. 더욱이 이 모순은 경기의 흐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표팀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을 전개하지 못한다. 끊긴 패스, 논리와 템포가 부족한 협력, 방향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혼돈의 그림을 만든다. 팬들은 그 경기를 마치 유령 경기처럼 바라본다. 시스템도 전력도 없고 남은 것은 감정과 개인 노력에만 의존하는 선수들 뿐이다. 요약하면 이것은 탈출구 없는 전략적 악순환이다. 무서운 역설 전설적인 포메이션이 악몽으로 변하고 공격은 막히고 수비는 무너지며 대표팀은 탈출구 없는 끝없는 모순 속에 갇힌다. 팬들은 눈을 감을 수 없다. 매 플레이, 매 결정, 경기장의 모든 빈틈이 심장을 직접 때리는 듯하다. 한때 전략의 상징이었던 홍명보는 이제 끊임없는 비판의 폭풍과 위기 직전의 팀 속에서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와 맞서야 한다. 최근 두 경기에서 대표팀은 단 한 번의 명확한 기회를 만들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 전개 패턴도 체계적인 공격 전략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단절되고 리듬과 준비가 부족한 패스뿐이다. 골문 접근 전략은 완전히 잊혀져 있다. 경기장에서 실제 운영은 두 가지 모호한 주문만 남았다. 이강인에게 공 전달 혹은 손흥민이 돌파를 만들어내길 기다려라. 대표팀은 개인의 영감과 순간적인 돌파에만 의존하여 경기하며 시스템도 전략도 체계도 전혀 없다. 매 패스는 즉흥적인 결정이고 매 공격은 운에 맡긴 실험이다. 공격진은 아이디어도 협력도 미드필드와의 연결도 부족하여 모든 공격이 단절되고 무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을 한숨 짓게 한다. 명확한 기회가 놓쳐지고 패스가 서투르게 처리되며 손흥민이나 이강인의 단독 돌파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경기는 더 이상 팀 전체의 운영이 아니라 몇몇 스타들의 개인쇼가 되고 있다. 협력 전략도 전술적 구성도 리듬도 없으며 남은 것은 개인의 영감과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냉혹한 현실이다. 한국 대표팀은 중요한 시점에서 전략과 규율보다 운에 의존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단 한 번과 0의 명확한 기회라는 숫자가 조직력과 일관성 부족을 보여준다. 체계적인 플레이도 조직적인 창의성도 없으며 선수 개인들이 감정과 열정에 따라 뛰고 팀 전체는 리듬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 매 경기는 혼돈의 쇼가 되고 일부 선수만 빛나며 시스템 전체는 무력하게 서 있다. 이것이 본질이다. 한국 대표팀은 전략이나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영감으로 경기하고 있다. 그 결과 대표팀이 참가하는 중요한 경기는 더 이상 팀의 힘을 보여줄 기회가 아니라 개인의 운에 맡긴 실험이 되고 쉽게 실망하게 된다. 팬들, 전문가들, 그리고 경기장의 선수들 모두 이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이것이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영혼 없는 공격, 취약한 수비, 무너진 전략 시스템, 대표팀은 전면적인 위기 속으로 빠져든다. 팬들은 더 이상 팀의 힘이나 전략을 믿지 못하고 빛나는 개인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릴 뿐이다. 하지만 공격진이 무기력하다면 수비진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수비진은 인원이 많지만 완전히 벌어져 있으며 이 선은 계속 인원을 잃고 가장 잘 지켜진 듯한 위치에서도 치명적인 공간이 나타난다. 콘라드 라이머, 자버 슐라거 같은 선수들은 이 선에서 한국 수비진이 철저히 공략당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었으며 마치 수비 시스템이 개인들의 노력 모음일 뿐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개인 위주의 수비는 많지만 조직력이 부족하며 그 결과 팀은 많지만 허술한 상태가 되어 언제든 뚫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극단적인 프레싱은 줄었고 팀은 낮게 자리하며 5-4-1 포메이션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이재성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프레싱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겉보기 개선에 불과하며 지붕만 수리하고 기초는 그대로 두는 상황과 같다. 공격은 여전히 답답하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혼란스럽고 홍명보의 전술 기계는 내부가 여전히 비어있다. 모든 발전은 일시적일 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며 대표팀은 한 번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적이 없다. 한국 대표팀이 결정적인 경기들에 들어설 때 여전히 큰 질문이 남는다. 주된 플레이 스타일은 무엇인가? 점유율 중심? 역습? 아니면 단순히 개인의 순간적 돌파에 기대는 것뿐인가?